자,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때는 2001년 대한민국 정부에 한 통의 보고서가 전달됩니다. 그 안에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정말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죠.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이건 뭐 단순한 조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요, 거의 국가의 운명을 걸고 내미는 아주 냉엄한 최후 통첩에 가까웠어요. 보고서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겁니까? 과거에 잘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 종속 국가가 될 건가요? 아니면 모든 걸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선도 국가가 될 건가요? 정말 엄청난 질문이죠. 아니,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미래를 명확하게 내다본 걸까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와 그의 놀라운 통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하면 뭔가 대단한 학자 집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정말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걸 보세요. 그의 시작은 공장 용접공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산업 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장 뜨거운 심장부에서 직접 몸으로 세상을 배운 거죠. 그러다 저널리스트가 되어서는 백악관부터 미국의 거대 기업들까지 사회의 핵심부를 취재하고 다녔습니다. 이 모든 현장 경험이 합쳐져서 그를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여정을 그가 혼자 해낸 건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지적인 동반자이자 아내였던 하이디 토플러가 있었거든요. 그녀는 단순히 책을 같이 쓴 공동 저자가 아니라 그의 생각을 가장 날카롭게 다듬어준 최고의 비평가이자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함께 인류의 미래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엄청난 3부작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 전설의 시작은 바로 미래 쇼크였죠. 여러분, 미래 쇼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이 바로 그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함, 그 방향감각 상실, 그걸 정확하게 정의해 준 거예요.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명쾌합니다. 미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요. 자, 그런데 이 미래 쇼크라는 개념은요, 사실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인류 문명 전체를 꿰뚫는 그의 핵심 이론, 물결 이론으로 이어지거든요. 토플러는 인류의 역사를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물결인 농업혁명이 수렵 채집사회를 뒤덮었고, 두 번째 물결인 산업혁명이 농업사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물결인 정보혁명이 산업사회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물결의 충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량 생산, 위계 질서, 표준화로 대표되는 제2의 물결, 그리고 맞춤 생산, 네트워크,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제3의 물결. 이 둘은 가치관부터 시스템까지 모든 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충돌이라는 렌즈로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제3의 물결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국은 과거의 성공 방식이었던 제2의 물결 모델을 너무 꽉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두 거대한 파도가 부딪히는 그 거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한마디로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가 아니라 과거 산업시대에나 필요했던 규격화된 부품을 찍어내는 공장 같다고 말이죠. 어떠세요? 이 지적 지금 들어도 좀 뼈 아프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그의 경고가 나온 지 20년도 더 지난 지금 그의 조언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할까요? 토플러가 그 보고서를 보낸 지 1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그의 메시지가 낡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크게,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내놓은 처방전은 명확했습니다. 수직적인 위계 조직을 버리고 유연한 조직으로 가라. 혁신은 가끔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와 교육 같은 산업시대의 낡은 제도들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아주 강력한 주문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속도의 불일치. 상상해보세요.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속 25마일로 국도를 달리고 법은 시속 1마일로 겨우겨우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속도 차이가 사회 전체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마찰을 일으킨다는 거죠. 결국 토플러가 한국 사회에 던졌던 그 경고는 이제 시대를 넘어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거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통찰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유산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21세기에 글을 안다는 것, 즉 문해력이란 무엇인가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거든요. 그래서 토플러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어제의 지식을 과감히 버리고 내일의 지식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각자의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가 바로 그 대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